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인용 표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교과서 247쪽을 펴보실까요? 거기 보면 인용 표현이 나옵니다. 247쪽에 먼저 이 교과서 날개 부분에 인용 표현이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지 여기 나오죠? 다른 사람의 말이나 글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자신의 말이나 글 속에 끌어쓰는 표현이다 라고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직접 인용과 간접 인용이 인용 표현에 있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직접 인용이 있고 간접 인용이 있습니다. 직접 인용. 직접 인용은 이제 내가 따오고 싶은 해당 인용절에 이렇게 큰 따옴표 2개가 필요하고 조사, 라고를 쓰는 게 직접 인용이에요. 그리고 간접 인용은 원래의 그 형식을 유지하지 않고 상황에 맞게 지시 표현이나 그냥 뭐 상황에 맞게 지시 표현이나 뭐 높임 표현이나 시간 표현, 종결 표현 뭐 이런 것들을 자신의 말로 바꿔서 쓰는 게 간접 인용인데 이때 사용하는 조사는 고를 써요. 요것이 간접 인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어떤 사람의 말을 내 말로 이제 가지고 올 때 그거를 인용이라고 하는데 그 가지고 오는 그 표현에 직접 인용과 간접 인용이 있고 우리 교과서에서는 직접 인용과 간접 인용을 구분하는 1번 활동 그리고 2번 활동에서는 직접 인용을 간접 인용으로 바꿀 때 어떻게 바뀌어지는지 또 3번 활동에서는 그럼 직접 인용과 간접 인용이 어떤 표현 효과를 가지는지 그 세 가지로 활동을 안내하고 있네요. 자, 먼저 직접 인용, 간접 인용 요거를 먼저 구분해 봅시다. 1번 활동을 통해서 1번 활동에서는 봅시다. 그 다음 문장을 가와 나처럼 인용했을 때 나타나는 내용상, 형식상의 차이를 비교해보며 인용 표현의 특징을 탐구해봅시다. 누가 너는 참 예뻐 라고 말했나봐요. 그가 나에게 너는 참 예뻐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걸 이제 인용해볼까요? 가에서 그는 나에게 너는 참 예뻐 라고 말했다 라고 할 수도 있고 그는 나에게 내가 참 예쁘다고 말했다 라고 이렇게 우리는 인용할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봅시다. 가는 따옴표가 이렇게 있고 조사라고가 있네요. 그쵸? 이거는 누구가 한 말을 직접 인용한 거예요. 그쵸? 그래서 얘를 이 가는 직접 인용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치? 그 다음에 나는 그는 나에게 내가 참 예쁘다고 말했다. 이렇게 말한다면 지금 따옴표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고 그리고 조사 고를 썼어요. 그쵸? 이렇게 되면 이게 간접 인용이 되겠죠. 그쵸? 그런데 차이점이 있어요. 그는 나에게 너는 참 예뻐 라고 말했다는 거는 요 직접 인용은 그냥 그 사람이 한 말을 그대로 가지고 오고 큰 따옴표 2개로 이렇게 묶어서 라고를 쓰면 되지만 간접 인용은 뭐가 좀 달라지죠. 그쵸? 뭐가 달라졌냐면 분명히 너는 참 예뻐 요 문장인데 이 너는 너가 뭐가 돼요? 내가 됐지. 그치? 지금 이 대명사가 바뀌었어요. 인칭 대명사가 너인데 이제 그 너가 이 문장 안에서 나기 때문에 내로 이제 바뀐 거고 참 예뻐라고 요거는 예뻐라고 해서 요거를 종결 표현으로 따졌을 때는 해체죠. 근데 예쁘다고 해가지고 요거는 종결 표현이
상대 높임 표현이 바뀌었어요. 예쁘다. 이거는 해라체죠. 그래서 해라체로 바뀌었기 때문에 뭐가 바뀌었냐면 지시대명사가 바뀌었고 종교의 표현이 바뀌었죠. 이처럼 직접 인용해서 간접 인용으로 바꿀 때는 이렇게 지시 표현, 높임 표현, 시간 표현, 종교 표현 등의 이런 것들이 그 상황에 맞게 바뀌어요. 이거를 막 다 일일이 외울 필요는 없지만 그 상황에 맞춰서 그 상황 속에 자기가 들어가가지고 그 상황이라면 어떻게 얘기하겠다 생각해서 이제 적용해가지고 표현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 활동을 볼까요? 자, 이번 활동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직접 인용 표현을 간접 인용 표현으로 바꾸면 어떻게 되나 하는 그런 활동이에요. 봅시다. 탐구 자료를 먼저 볼까요? 수호는 내가 먼저 갈게. 이것은 직접 인용이죠. 그치? 따옴표가 이렇게 있고 라고를 사용했으니까. 그런데 이거를 간접 인용으로 바꾸면 수호는 자기가 먼저 간다고 말했다. 자, 봅시다. 이 내가 바로 수호기 때문에 이 문장 안에서는 수호가 자기인 거죠. 그쵸? 그래서 대명사를 내가 자기로 바꾼 거고. 내가 잠깐 다른 게 나타났네요. 내가 자기로 바꾼 거고, 그리고 갈게 이렇게 갈게라고 지금 돼 있는데 요 갈게의 상대 높임이 간다 니은다로 이렇게 바뀌었어요. 다시 말해서 직접에서 간접으로 바뀌면서 여기는 지시 표현 나에서 자기로 바뀌었고 여기. 그리고 리을개라는 상대 높임 표현이 니은다로 바뀌었죠. 그래서 높임 표현이 요거는 바뀌었구나 를 알 수 있어요. 나를 봅시다. 그는 아버지께 저도 가야 합니까? 이렇게 큰 따옴표 하고 조사라고를 가지고서 직접 인용했죠. 그래서 요거를 바꾸면 그는 아버지께까지는 같지만 뭘까요? 이 그가 저랑 같아요, 안 같아? 같지? 같으니까 얘도 자기도 가야. 여기서 여기 합니까? 라고 지금 상대 높임으로는 하십시오체를 썼잖아요. 그쵸? 가야, 하냐, 고 이렇게 하냐 이렇게 되고 고를 붙였어요. 상대 높임 표현이 낮아졌지, 그치? 그래서 얘는 뭐가 바뀌었냐? 저가 뭘로 바뀌어요? 저가 자기 해서 얘는 지시 표현도 바뀌고 또 높임 표현도 바뀌네요. 그러네요. 자, 다를 봅시다. 간호사는 나에게 거기 앉으세요 라고 말했다. 여기 봅시다. 이 따옴표, 큰 따옴표 있죠? 거기 앉으세요 라고 말했다. 그래서 얘는 큰 따옴표도 있고 조사라고를 썼으니까 직접 인용이구나. 이거를 간접 인용으로 바꿀게요. 간호사는 나에게까지는 똑같죠? 거기가 어떻게 돼요? 여기로 바뀌었네. 그치? 여기 앉으세요가 앉으라 한 다음에 선생님이 여기 띄웠지만 사실은 붙여야 되죠. 앉으세요가 앉으라 이렇게 바뀌었다라는 거는 이것도 높임 표현이 달라졌어요. 라고가 또 고로 바뀌고. 자, 그럼 이 공통점이 있죠. 어떤 공통점이 있냐? 그 공통점을 한번 탐구 결과로 도출해 봅시다. 자, 직접 인용을 간접 인용으로 바꿀 때 뭐가 사라지고 뭐가 사라졌죠? 지금 요거 사라졌죠? 요거 바로 큰 따옴표. 큰 따옴표가 사라지고 조사라고가 조사 뭐로 바뀌었어요? 라고가 고로 바뀐다. 맞죠? 라고가 다 지금 고로 바뀌었어요.
두 번째, 문장의 종결어미는 평서문, 갈게, 갈게, 요것이 평서문이네요. 그죠? 그리고, 합니까? 이거는 의문문. 앉으세요. 이건 뭐야? 명령문이지. 자, 그럼 다 다르게 지금 했네. 평서문, 의문문, 명령문. 평서문은 뭐뭐다로, 그치? 평서문은 간다. 그치, 뭐뭐다. 자기가 먼저 간다. 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의문문은 합니까? 라고 의문문을 하는 게 뭐로 바뀌었어요? 하냐고, 가야 하냐고, 이렇게 냐. 라고 물어봤죠? 여기 붙여줄까요? 하냐고. 명령문은 앉으세요가 앉으라. 이렇게 앉으라고 바뀌었어요. 앉으라로 바뀌었어요. 아, 그렇군요. 다시 말해서 이렇게 직접 인용을 간접 인용으로 바꿀 때 우리 상세 높임 표현이 바뀌었고, 그 다음에 뭐가 바뀌었어요? 인칭 대명사가 바뀌었죠. 어떻게? 나나 저가 뭘로 바뀌어요? 자기로 바뀌거나, 지시대명사도 바뀌었죠? 지시대명사 거기가 여기로 바뀌거나 하는 그런 현상이 있었어요. 그쵸? 너무 쉽죠?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 볼까요? 3번 활동을 봅시다. 3번. 다음 글을 읽고 인용 표현의 표현 효과를 탐구해 봅시다. 이렇게 돼 있죠? 장영희의 미안합니다라는 작품 안에 있는 건가 봐요. 같이 읽어볼까요? 경비원은 잠시 나와 목발을 번갈아 가며 쳐다보았다. 그러고는 아버지에게 깊이 머리를 숙이더니 아이고 정말 죄송합니다. 왜 이분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씀해 주시지 그랬어요. 만약 그랬다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을 텐데요. 이분이라면 몸이 불편하시니까 여기 되셔야죠. 이분을 자주 봬요. 경비원이 어떤 주차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다가 이분이 바로 장영희 선생님인데, 이분이 이제 몸이 불편하신 장애를 가지신 분이라는 것을 보고 이제 되게 미안해하는 그런 장면이에요. 여기가 기억이죠. 말을 하는 와중에도 그는 중간중간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라는 말을 여러 번 되풀이했다. 아버지는 또 아버지대로 괜찮습니다. 제가 잘못한 건데요. 죄송합니다. 라고 사과했고, 두 사람은 서로에게 인사하고 헤어졌다. 이렇게 끝났네요. 자, 기억은 여러분 어떤 인용 표현이죠? 기억은 큰 따옴표가 이렇게 있고, 우리가 계속 했던 라고는 아니지만, 비슷한 그 식구, 라는이라는 조사가 있어가지고, 라는 조사가 아니네요. 라는은 조사가 아니고 라고 하는 이라는 말의 이제 준말이에요. 그래서 라는 말을 여러 번 되풀이했다. 이렇게 이어지면 되겠어요.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라는 말을 여러 번 되풀이했다. 요거죠? 그리고 니은은 또 아버지대로 괜찮습니다. 제가 잘못한 건데요. 죄송합니다. 요것도 그쵸? 요것도 큰 따옴표가 있어가지고 라고라는 조사와 함께 직접 인용했네요. 요거를 이제 간접 인용으로 바꿔 써볼까요, 여러분? 자, 기억, 니은 이렇게 있는데, 기억은 여기까지는 그대로 쓰면 될 것 같아요. 말을 하는 와중에도 그는 중간중간까지는 그대로 쓰고,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라는 이 상대 높임이 그치, 종결 어미가 바뀌어져야지 될 것 같아요. 어떻게 할까요? 자, 미안하고 죄송하다는 그치, 이렇게 바꿀 수가 있죠.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요거를 미안하고 죄송하다 하고 이렇게 상대 높임 표현을 하다 하고 이렇게 바뀔 수가 있네요. 그 다음 니은은
여기 요 앞에는 그대로 쓰고 아버지는 또 아버지대로 요 따옴표 없애고 괜찮습니다. 제가 잘못한 건데요. 요 괜찮습니다는 그렇죠. 괜찮다고 제가 여기서 쟤는 또 바꿔줘야 되겠지. 이 제가 아버지랑 똑같은 사람이니까 자기가 그치? 잘못한 건데요. 요거를 건데요. 요것도 지금 높임 표현이니까 바꿔줘야겠죠. 잘못한 거라고 잘못한 거라고 죄송합니다가 또 뒤에 있네요. 죄송합니다. 이것도 죄송하다고 사과했고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죄송하다고 괜찮다고 자기가 잘못한 거라고 죄송하다고 이걸로 이제 하면 되겠어요. 뭐 평서문이니까 이렇게 바꿔주면 될 것 같습니다. 2번 윗글에서 직접 인용을 간접 인용 표현으로 바꿀 경우 표현 효과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알아봅시다. 여기 봅시다. 표현 효과가 달라져요. 그죠? 직접 인용 표현은 뭔가 이렇게 그 대화 그대로가 나오니까 그 현장감이 있고 생동감이 느껴지죠. 그죠? 요 말은 현장감이 있고 생동감이 느껴져요. 직접 우리가 이제 독자들이 봤을 때는 아버지와 경비원의 대화를 직접 듣는 듯한 그런 현장감과 생동감이 느껴지지만 간접 인용 표현은 그것이 좀 떨어지겠지. 현장감과 생동감은 떨어지고 이런 직접 인용 표현보다는 어떤 느낌? 매끄럽죠. 요것이 더 우리가 매끄럽게 이해할 수 있고 또 좀 짧아지잖아. 그치? 그러니까 간결하게 느낌을 주는 또 오히려 격식 있는 문체가 돼요. 그쵸? 자, 봅시다. 자, 이렇게 인용 표현은 이렇게 두 개를 지시콕콕해서 정리해주고 있네요. 직접 인용은 다른 사람의 말이나 글을 원래 내용과 형식을 그대로 유지해서 인용하는 표현이 직접 인용이에요. 자, 해당 인용절에 큰 따옴표를 넣어서 표시하고 인용절의 조사라고를 쓰죠. 직접 인용 표현을 사용하면 직접 말을 전달해 주는 듯한 생생한 느낌, 생동감, 현장감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또 간접 인용 표현을 하게 되면 달랐죠? 자, 간접 인용 표현은 다른 사람의 말이나 글을 내용만 끌어다 쓰고 그 형식은 유지하지 않아요. 그래서 인용절 다음에 조사고를 쓰기는 하는데 뭔가 이렇게 지시 표현이나 높임 표현 같은 것들이 달라졌죠. 그렇죠? 그래서 그 달라지는 것만 조금 신경 쓴다면 오히려 간접 인용 표현이 조금 더 매끄럽고 간결하고 조금 더 격식 있는 표현을 쓸 수 있다는 장점이죠. 다 이렇게 직접 인용 표현이 옳다, 간접 인용 표현이 옳지 않다 이게 아니라 직접 인용 표현과 간접 인용 표현을 시시때때로 상황에 맞게 적절하게 사용하면 이런 효과를 얻을 수가 있다. 어떤 효과를 얻고 싶으면 생동감 있는 현장감 있는 그런 효과를 얻고 싶으면 직접 인용 표현을 쓰고 매끄럽고 간결하면서 격식 있는 표현을 쓰고 싶으면 간접 인용 표현을 쓰면 되겠죠? 네, 그래서 이 교과서에 있는 학습 활동을 선생님이랑 같이 풀면서 직접 인용과 간접 인용을 정리해 보았는데 다시 대면으로 만났을 때 여기 교과서에 필기랑 이런 것들이 잘 있는지 확인하고 선생님이 도장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남은 시간은 자기 이 인용 표현에 대해서 좀 정리하고
정리해보고, 그리고 우리 실생활에 사용되는 인용 표현을 조사해가지고 교과서에 있는 사례만 지금 다가 아니니까 실생활에 사용할 수 있는 인용 표현을 써보고 간접 인용으로 바꾸는 연습을 각자 한 다음에 교과서에 한번 빈칸 여백 있는 부분에다가 적어서 선생님 보여주면 되겠어요. 알겠죠? 직접 인용을 간접 인용으로 바꾸는 거 또는 간접 인용을 직접 인용으로 바꿔보는 그런 몇 개의 사례를 적어가지고 오세요. 자, 그러면 오늘 이 시간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